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오른쪽 우측에 있는 BMW 530i 휘발유 가솔린 차량, 그리고 3000cc, 2000cc 럭셔리 모델을 갖고 왔고요. BMW에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세단에 속하는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죠? 그쵸, 한국에서는 BMW 5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긴 합니다.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국내에 처음으로 이제 5 시리즈랑 6 시리즈 같이 런칭을 했었는데 여전히 5 시리즈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 차량이랑 경쟁 차종, 가장 직접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놓여져 있는 차죠.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E클래스 같은 경우는 3만 대가 조금 넘는 대수가 판매가 됐었고,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한 2만 대가 조금 넘는 판매량을 가져갔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그먼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모델은 그래도 BMW 5 시리즈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벤츠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판매량도 뒤집어졌죠. 페이스리프트 차량이잖아요. 한 3, 4년 만에 부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프론트 마스크하고 뒤쪽 리어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리어가 뭐예요? 후면 디자인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리어가 뒷면이에요? 후면이에요? 이 뭔 개... 나 진짜 몰랐는데? 시원해. 바람 분다.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키드니 그릴이라고 불리는 BMW만의 그 상징적인 그릴하고 헤드라이트, 그리고 에어 브리더라든지 범퍼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키드니 그릴, 지금 최근에 BMW 추세를 보면 전부 커지고 있죠. 너무너무 커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까지는 현행의 BMW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약간 커지긴 했고, 또 이 키드니 그릴이 과거에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키드니 그릴이 가운데로 하나로 합쳐지긴 했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신형이 됐을 때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변경이 됐는데, 헤드라이트 디자인 그 외형적으로 크게 변경됐다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데일라이트,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서 레이아웃 같은 디테일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것도 조금 BMW에서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는 행보 같은데, BMW 하면 사실 예전에 엔젤아이가 상징이었었거든요. 코로나링이라고 하는 그 동그란 BMW만의 데일라이트가 상징이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에서도 보면 이미 그거는 포기를 했었어요. U자형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L자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 밤에 주행을 하다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에 비춰진 5 시리즈를 봤는데 제규어인 줄 알았어요. 제규어의 그 제이블레이드라고 불리는 그 데일라이트 디자인하고 비슷해서 사실 조금 아직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뭐 디자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생겨진 것 같아요. 사실 BMW 디자인이 예전 디자인들을 보면 어떤 차와 좀 비슷하다, 어떤 차와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말을 듣는 디자인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딱 봐도 BMW스러운 디자인, BMW만의 고유의 디자인들이 있었는데, 그 G바디의 3 시리즈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여기서 잠깐, F바디가 뭐고 G바디가 뭐냐면요, F바디는 과거의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의 코드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가 변하면서 그쵸. 그 영어가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이전 모델, 그러니까 풀체인지 이전의 모델은 F10이었었거든요. 지금 이 G30으로 넘어오면서 BMW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얘도 살짝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과거의 BMW의 느낌은 조금 더 연해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가장 잘생긴 BMW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인의 특징이 굵게 들어가는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예리하게 아주 선명하게 넣는다기보다는 캐릭터 라인이 조금 과감하고 좀 굵게 들어가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굵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가져온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에요. BMW 같은 경우 이제 럭셔리 라인도 있고 M 스포츠 패키지, 가장 많이 인기를 갖고 있는 제 차량이죠. M 스포츠 패키지를 갖고 있는데 BMW의 그 오너 부심이 오늘 굉장히 뿜뿜하네요. 그럼요. 전 BMW 사랑합니다. 스폰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프론트 마스크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샤프해지면서 M 스포츠 패키지의 그 프론트 범퍼 디자인의 라인과 맞물렸을 때 페이스리프트 된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하게 된 이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요즘 멀티빔 LED 이런 똑똑한 라이트 이런 기준점 있잖아요. 이 차량도 혹시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BMW에서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라이트를 갖고 있는데 벤츠나 아우디처럼 뭐 그렇게 네이밍을 특별하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다만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적응형 LED 헤드라이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주행의 상황에 따라서 이 차도 마찬가지로 앞에 차가 있다든지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제외해주는 이런 기능들은 지금 5 시리즈에도 전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크롬이에요. 크롬. 저는 휠보다 이 크롬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히 럭셔리 라인이다 보니까 군데군데 크롬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롬이라 하면은 차에 부착된 스티커 같은 쇳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스티커인가요? 아닌가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 전면에도 프론트에도 보면은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왜 난 못 느꼈지? 아, 있네. 이게 사이드 볼스터? 에어 브리더라고도 하고요. 아, 맞아. 사이드 볼스터 이거구나. 네, 맞습니다. 확실히 럭셔리 라인은 이 보이시는 윈도우 프레임 라인도 메탈로 되어 있고, 반면에 BMW에서 출시되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이 전부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량을 스포티해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럭셔리 라인은 말 그대로 고급스러워야 되니까 군데군데에 크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은 이 차가 휠이 사이즈가 몇이죠?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245에 45 그리고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휠이 들어갔네요. 근데 그렇게 비어 보이지는 않죠. 그러게요. 근데 245에 45면은 이 휠 이 높이는 좀 큰 편이네요. 그쵸, 옆에 편평비가 높다 보니까 타이어의 높이는 조금 있는 편이죠. 편평비가 높으면 승차감이 좋아진다. 그쵸, 보통은 그렇습니다. 편평비는 아무래도 승차감하고 제일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 부분이 스포츠카나 스포츠 모델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얇으냐 높으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승차감을 결정하는 영향이 아무래도 타이어죠. 이 차는 럭셔리 라인이어서 전륜하고 후륜의 타이어가 동일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앞뒤 바퀴가 사이즈가 다르지 않나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후륜에 더 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럭셔리 라인 같은 경우는 앞뒤 모두 동일한 스펙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럭셔리 라인에 들어가 있던 휠과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이 차를 보면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인지 안 된 차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브레이크는 지금 보시면은 전륜에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에는 1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4륜 구동인가요? 후륜 구동입니다. 근데 왜 앞뒤로 브레이크가 다 들어갔죠? 뒷바퀴는 그 브레이크 빼고 다닐까요? 여기 마네킹 세워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이제 전륜의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훨씬 더 피스톤도 많고 패드의 면적도 넓어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긴 하지만 대부분의 브레이크 제동력의 힘은 앞쪽에 실리기 때문에 뒷바퀴에 있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원피스톤밖에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브레이크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차를 좀 몰아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잘 달리고 잘 멈추는 차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이 생각보다 좀 가볍고 많이 가벼워졌어요. BMW 5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하고,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과거의 BMW의 매니아들이 좋아했던 단단하고 조금은 딱딱하다고 느꼈던 승차감들이 점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좀 물렁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벼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감각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BMW만의 느낌이긴 했어요. 테일라이트도 블랙 인서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라이트의 디자인이 면발광스럽게 바뀌었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검은색으로 각도도 굉장히 입체감을 있게 디자인이 되면서 테일라이트 디자인은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밤에 봤을 때 너무 예뻤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디자인이. 사실 5 시리즈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BMW의 테일라이트들에 비해서 많이 심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오히려 전면부 디자인 변화보다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렁크는 항상 아쉬워요, BMW는. 네, 항상 골프백을 사선으로 실어야 되는 이 불편함을. 공간이 사실 오롯이 나오지 않아요. 완벽하게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BMW의 또 약간 취약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실내도 역시 큰 변화는 없긴 합니다. 약간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와 하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는데 어딘가 고급스러워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고 럭셔리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7 시리즈 실내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트 같은 경우도 시트의 이 착져감이라든지 시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7 시리즈 시트에 앉았던 것만큼 편안했어요.
BMW 차량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사이드 블로스터? 사이드 볼스터.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사이드 볼스터도 조절할 수 있지만은 등받이 각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등받이의 상단 부분만 조금 더 기울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제대로 맞춰서 딱 앉으면은 내 몸에 딱 맞는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쪽 센터 페시아나 이쪽을 보면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이미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거의 막바지 모델에서부터 이 디지털 클러스터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그대로 계승이 됐고요. 다만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약간 커지면서 또 터치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많은 차량들이 점점 가운데 센터 페시아의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또 터치가 지원되면서 과거에 사용하던 이런 컨트롤러라든지 버튼들이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 BMW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버튼들하고 터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드라이브의 컨트롤러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방식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어요. 기존에도 굉장히 잘 보여주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시인성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뭐 음악을 변경한다든지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행할 때 쾌적함을 주기도 하죠. BMW 스티어링 휠의 특징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직경이 두꺼운데 운전을 좋아하시거나 또 손이 좀 크시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직경의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시라든지 조금 손의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사실 직경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오히려 그립감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립을 보통 잡나요? 이렇게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쵸. 네. 또 과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닌 모델들은 직경이 이렇게까지 두껍진 않았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럭셔리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계기 클러스터를 BMW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정보를 띄울 수 있고 개인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에 쓸 수가 있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요. 가운데 내비게이션 맵이 표시가 되는데 사실 내비게이션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약도 개념? 디자인만 보면 깔끔하다 예쁘다인데 그걸 보고 여기가 어디겠구나, 운전을 하면서도 타 브랜드처럼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만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냐,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디지털 계기 클러스터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그 계기판이 나와요? 네, 계기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몰랐지. 사실 5 시리즈는 이 주행 질감, 주행하는 능력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기능, 성능, 안전 시스템까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가시죠.